24년이 되면 그때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셔라. 23년까지는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내년도 아니다. 왜냐면 내년에는 산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 좀 꺾어진다라고 본다면 24년에 좀 거래가 활성화될 거예요. 제 예측으로. 네. 그런데 그때 되면은 24년도에 집을 살려고 이제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금리도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무주택자가 집을 지금 사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월세가 좋죠. 왜냐하면 전세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추홀구 인천 쪽에서 2천억 정도의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집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묶여버리는 피 같은 돈이 묶이게 되죠. 그것도 전부 다 서민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월세가 더 안전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 되면 전세가도 아마 많이 하락할 겁니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죠. 전세가가 집값의 바로미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집값 떨어지고 이렇게. 갭 투자하신 분들도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질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갭 투자의 의미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효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이제 1주택자인데 내가 좀 조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옮기고 싶은데 내 집도 떨어진 거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집도 있고 현금도 좀 있다면 옮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24년대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만약에 1주택이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 것도. 근데 이쪽도 떨어지고 있어요, 가고 싶은 것도. 이럴 때는 내가 현금이 있으면 지금 팔아서 이걸 또 사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1주택자라고 해서 옮길 때 타이밍은 현재는 아니다. 작년에 뭐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갈아타기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지금인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집으로 가겠다 생각한다면 네. 내 집을 먼저 팔고 기다리는 게 낫겠네. 내 그렇죠. 집을 먼저 팔고 저쪽 집을 사는 게 낫겠네. 내 집을 팔고 뭐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거지. 저 집을 먼저 사놨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미입주 돼가지고 못 들어간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원 영통을 갔더니 미입주가 너무 많아요. 내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내 집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시장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완전히. 지난번에는 내 집을 먼저 팔면 안 됐다고.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집을 먼저 사놓고. 형님 저기 많이 사고 많이 팔아보신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웬만해서는 잘 못해. 이게 방송도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험이 지금 축적돼서. 제가 그동안 30년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저런 산전수전 안 겪었겠습니까? 그렇지. 자기야 이재용 아나운서 앞에서 뭘 이게 잡으면 안 돼. 이게 폼 잡으면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다주택자요. 요즘에는 또 다주택자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증여도 하시고 이렇던데. 요즘 뭐 직거래들 많이 나오면서 이게 직거래가 뭐 무슨 거래냐 이런 분들인데 이게 증여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특수관계 거래는 뭐 잘 아시다시피 3억 원이나 30% 정도라면 이게 정상거래라고 보는데 요즘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하락기에는 집값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말로 40%의 증여를 해도 싸게 증여를 해도 검증할 방법이 이게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죠. 직거래가 지금은. 떨어질 때는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이 증여의 증여할 수 있는 기회다. 증여의 기회인데 다주택자의 그 양도나 이런 것도 아마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너 집 있지? 하나 더 사도 돼. 대신 이거 사고 나서 뭐 몇 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옛날엔 6개월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마 2년인가 뭐 1년인가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를 더 늘려놓은 거니까 집이 워낙 안 팔리니까 앞으로도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저 부동산 규제가 점점 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풀어줄 부동산 수밖에 규제가 풀리는 시기에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증여 가액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기를 잘 보셔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다 받았죠. 그게 아직도 아유 난 좀 떨어질 줄 알았어. 떨어지긴 뭐 하나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죠. 아마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데요.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작년까지 집값 그렇게 오를 때도 종부세 그렇게 오르고 이랬을 때도 버티기 들어간 분들 많았거든요. 많죠. 예. 그게 준거 집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주변에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으면 버티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막 서둘러 팔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급급매로 나온 것도 있고 심지어는 물론 종부세를 못 내가지고 경매 넘어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경매로 넘어오는 건수가 평소보다 2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하여간 모든 질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전직 개그맨이시고 예.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전에는 사실 좀 설렁설렁하게 이제 했어요. 그냥 취미 삼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잘못된 오정보를 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바른 말 하면서 욕먹는 건 괜찮겠다 싶어서 바른 말 좀 하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한 6, 7개월 됐죠. 1년 전에 시작하셨으면 1년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였잖아요. 그때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지금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 그 잠실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한 10억 이상 떨어진다. 고가에서. 막 오르니까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제가 절대 지금 사는 거 아니다. 왜? 내년 초가 되면 알 것이다.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이걸 그냥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텐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주택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싸게 사라. 근데 지금 그게 1년 만에 7억, 8억 정도가 하락했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샀다면 7억을 더 쓴 거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것을 산다면 7억을 아껴서 산 거니까 7억을 번 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고마워하겠네요. 그런 댓글들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보고 좀 힘이 납니다. 개그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대표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공부도 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런 심정의 변화는 왜 일으킨 거예요? 뭐 심정의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죠. 예, 그래서 뭐 중소기업 대표분들이나 뭐 대기업의 임원분들을 커뮤니티로 묶어서 교육을 하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사업을.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교육을 하려고 만났는데 시간이 10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배운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른 말 좀 하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부동산인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 쪽을 해보니까 이건 적성에 맞으시는 거고. 너무 잘 맞는 게 제가 이제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동네 땅값, 아파트의 생김새, 관심이 있네. 아파트의 방향, 그다음에 뭐 가격의 변화.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동네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저희가 빅데이터로 다 뽑아서 봐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어디 사시면 그 동네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거 본 중에서 가장, 야, 여기는 좋다 하는 아파트가 어디예요? 어느 지역? 잠깐만, 잠깐만, 이거 누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금 작가분이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면? 얼른 이거 궁금한가 봐요. 우리 작가도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던 지역 중에 가장 살만한 지역, 어디가 좋냐? 역시 강남입니까? 아니요, 뭐 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 판교벨트, 판교벨트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교벨트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 정말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그래도 판교벨트는 아마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도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도시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저 일자리가 많으니까. 판교벨트, 그러니까 삼성벨트. 예. 자생할 수 있는 도시예요. 굳이 강남까지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지역을 좀 보신다면 뭐 앞으로 집값 가지고 뭐 재테크를 생각하신다면 그쪽이고 요즘은 또 아파트를 짓는 신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자기네 동네가 최고라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들 잘 지어놨어.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SOC 복지가 세계 1인 거 아시죠? 어디 가면 공원에 벤치 없는 곳이 없고 맞아요. 고속도로 한번 타보세요. 너무 편리하죠. 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1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국토도 뭐 넓지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작가분이 여쭤봤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교 쪽이나 지금 어디 사시죠? 예? 상암동. 상암동. 너무 좋은 데 사네. 상암동. 예, 상암동 좋죠. 그 지상으로 가는 그 철도들 다 지하로 넣는다는 무슨 뭐 특별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땅들이 공원 조성되고 너무 좋죠. 아,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도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거 한번. 강변북로도 지금 다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은 있죠. 살기 좋아지죠. 근데 표 대표님은 실제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신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좀 했다라고 하면 그 집값 뛴 거에 원흉이 될 수 있고 안 했다면 안 해본 네가 뭘 하냐 그럴 것이고. 맞아. 참 어려운 질문. 양면이 있어서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데 뭐 가지고 있을 만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많이 있다는 건 아니고 자신감이다. 집도 있고요. 되지. 집 있으면 되지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기타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어요. 이 유튜브도 내 준거 집단이라고 본다면 주변에 정말 잘 둬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정보 말고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 덕에 조금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셀코 TV도 좋은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뭐 이런 멘트 괜찮았죠? 이런 멘트 살렸죠? 그리고 이제 또 표영호 TV도 진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댓글은 뭡니까? 어느 지역을 좀 진단해 달라. 사실 요즘에 부동산이 하락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좀 진단해 주세요 하신 분들,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많이. 왜 맨날 서울 경기 지역만 얘기하십니까? 부산 좀 짚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산도 많이 올랐었죠. 전국적으로 뭐 안 오른 지역이 없죠. 난리 나게 올랐죠.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요. 예. 사고 많이 생기죠.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본다는 게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본다는 얘기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게 이제 등기부등본인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 사건이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고소란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를 통할 때는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맞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권리보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거래를 할 때. 요즘 이상하게 사기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요즘 세상이 빡빡해지니까. 특히 형님 같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워낙 선해가지고 남이 말하면 금방 믿어 또. 저 그래서 몇 번 당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역시 몇 번 당했어요. 예측은 빛나질 않아. 힘듭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편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우리 형님께서 워낙 또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존경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또 즐겁네요. 오늘 뭐 부동산 얘기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수다 떤 것 같습니다. 여의도 시절 생각도 나고. 참 좋았지. 여의도 좋았어. 좋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